예, 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선 그러니까 그 그림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컴퓨터가 내 생각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프로그래밍 그 문법이라든지 뭐 것들을 잘 하더라도 생각이 없으면은 네, 그죠. 그냥 이거는 아, 그냥 맞아요. 컴퓨터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트 같은 데다가 스케치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프로그램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어 프로그래밍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그 C 언어든 뭐 블록 프로그램이든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도구인 거거든요. 근데 도구인데 그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도구만 있으면 뭐예요? 생각이 망치는 있는데 망치 갖고 이거를 어떻게 뭐 예, 이게 뭘 이렇게 돼 버려요. 예, 만들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어렸을 적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상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 뭔가를 표현하려고 막 종이 찍고 부수고 뭔가 붙이고 막 어디 가서 벽에다 막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는데 이제 이불에다가 막 색연필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 이제 하나의 표현하는 거고 아이들이 어딘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부수거나 뭘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방법을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가지고 내 거를 표현하는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배고프면 우는 거. 네. 네. 그것도 이제 우는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입을 막아버려요. 네. 얘기해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에 그 옛날에는 이제 시장이 많았잖아요. 네. 그 재래시장. 이제 재래시장을 갔다가 엄마랑 이제 손잡고선 딱 오는데 하늘을 딱 봤거든요. 휘황찬란하게 달이 떠 있어요. 근데 달 속에 그 토끼? 그림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네. 토끼처럼. 근데 딱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손하고선 엄마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저게 뭐야라고 했을 적에 엄마는 야, 달도 몰라?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달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달 속에 있는 그 검은 네. 틱틱한 네. 거에 대한 걸 얘기한 거죠. 아마 그때 엄마가 조금 재주셨으면 아마 천문학자가 됐을지도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얘기하거나 생각한 거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할 적에 그거에 대한 표현력이 아직은 좀 적거나 그거에 대한 걸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면 계속 얘기해 가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끄집어내는 것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엔트리 같은 이제 블록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을 할 적에 타이핑 치는 방법 모르고 그냥 드래그만 해갖고 그냥 조립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한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뭐냐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게 진행이 되는 네.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엔트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엔트리가 어려워요? 예, 아, 엔트리가 너무 선생님은 스크래치에 예, 저는 이제 처음에 머리를 이제 쓰시는 거. 14년도부터 네. 그 14년 그 전부터 이제 스크래치를 맨 처음 한 거였었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가 먼저 예, 나왔으니까 그쵸. 예, 먼저 그렇게 되다 하신 보니까는 건데. 스크래치를 먼저 하고 아, 그 스크래치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크래치가 바라보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이제 바라보는 시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스크래치를 만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와 엔트리를 만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네. 대상이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한 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엔트리는 잘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든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 저번에 이제 했었던 엔트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그 방향에 대한 네. 네. 부분들을 좀 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음. 그 이야기 속에서 프로그램의 로직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풀어서 컴퓨터로 옮기는 건데 그렇게 풀어서 옮기려다 보니까 컴퓨터한테 맞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블록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게 지금 이게 하나의 로직인 거죠. 얘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위아래로 간다라는 로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컴퓨터로 이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블록을 만들게 된 형태인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도구에 대한 이제 툴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툴 사용법이 이제 익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엔트리는 봐야 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 좀 정리를 제가 조금은 하기는 했는데 네. 일단은 맨 처음에 엔트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형과 교과형으로 나와요. 네. 이거는 학교에 납품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에서 쓰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그 선생님들 교육하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기본형과 교과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일단 기본형을 이제 쓰면 되는데 교과형은 저도 네.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이제 그 학교의 그 교재로 엔트리 쪽에 맞춰져 갖고 아마 수업 교재가 아마 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실과책이 있는 것 아, 같아요. 실과인가요? 그럼 이제 6학년 실과책이 오늘 네. 오늘 잠깐 아, 봤는데 예. 코딩도 있고 뭐 네네네. 이런 게 아마 정보 거기에 교육과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이 교과형으로 아, 맞춰져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저기 실과 교과서라고 돼 있는 게 아, 예, 시각 교과형. 교과서. 아, 이게 시각과 네, 교과요. 네, 6학년 음. 오랜만에 들어보시는데 실과 아, 예. 자, 책이 예.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걸 클릭하게 되면 아마 그 과정에 아, 맞춰서 아마 네. 메뉴들이 구성이 되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일반 학원이다 네, 보니까는 그냥 그 기본형으로 기본형. 해갖고 일단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적에는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돼야 돼요. 가장 이게 지금 여기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 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엔트리봇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 엔트리봇 이거를 뭐 플레이어 뭐 아니면 뭐라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네. 거겠죠.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저 근데 이름을 어 만약에 이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할 적에 한 애들이 한 2, 30명이라든지 그렇게 딱 10명 이상 넘어가 보면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따라하면서 다음 넘어가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음,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 재밌는 그러니까 재미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부수고 내 마음대로 터뜨리고 내 마음대로 오류를 내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하면 재밌어요. 음, 근데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끝 순서대로. 하면 안 해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제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저는 그냥 이거를 플레이어 주인공이라고 딱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이걸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선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막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만약에 하신다거나 할 적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서 그건 잠깐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요거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면은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주인공이다 아니면 얘가 무슨 차다, 카다 아니면은 뭐 어떤 철수다, 영이다, 뭐 홍길동이다, 뭐 도둑이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 이거 저번에 움직여 봤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경우 중에 제일 처음 하는 게 이거 제가 프린트물 준 거 이제 그거 순서대로 제가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 처음 시작하는 게 얘가 10만큼 움직이는데 방향은 몇 도를 돌고 화면 끝에 닿으면 튕겨라. 예.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벽이라는 게 딱 있으면은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요즘 바깥쪽 거를 전부 다 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냥 벽에 닿으면 튕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게 딱 들어가면은 벽의 입사각과 반사각 해가지고 그거를 수학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여기서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수학 계산이 들어가 버리는 형태라서 그거는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게 돼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그게 다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수학학원에서 할 거고 이제 여기서는 재미를 이제 이거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창작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창작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수학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그냥 간단하게 이제 처음 하는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줄 적에 네. 그때 이제 한번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 했었던 무지 헷갈렸던 그 회전 방식에 대한 거. 어떻게 또 정리를 하셨어요? 아, 예, 이거는 뭔데? 어, 이제 보니까는 이제 회전 방식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예. 근데 처음에 가장 기본은 무조건 회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좌우 방식. 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앞으로만 무조건 가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 무조건 회전하는 그 회전을 모든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걸 하게 되면은 방향이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한테 방향이라는 건 그냥 요 이미지 스프레드가 아니죠. 오브젝트의 그냥 모형의 그냥 방향만 처음에 그냥 정해 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동 방향은 요 오브젝트의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이동 방향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하면은 복잡하니까 이건 넘어가고 요걸로 하는 게 좋아. 게임 같은 거 만들 적에 네네네. 라고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걸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헷갈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아마 되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하는 애들이 생겨요. 예.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냥 지적 가르쳐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이제 보통 아이들은 요거 정도 좌우 이제 방향으로 해갖고 회전하는 거 정도로만 아마 얘기를 해주시면은 가르치는 것도 편하실 거고 예. 아이들도 이제 고민할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이제 각도가 있는데 이게 요 오른쪽을 보통 이제 스크래치도 그렇고 그걸 다 90도로 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쪽을 0도로 두고 그래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 방향 쪽으로 이제 회전을 시키는데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을 시켜요. 예. 저기 뭐냐 그 이게 앱인벤터라는 것도 있고 스크래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그게 조금씩 그 각도 정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때 이제 요 기준 각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 게임 오브젝트 저희 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모양 자체를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예. 이제 그림을 그려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방향은 이동 방향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라고 하시면은 그게 이제 제일 프로그램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90도 하면은 뭐 오른쪽 가는 거고 이제 왼쪽 가는 거고 위 아래 요건 이제 마우스 클릭해 갖고 이제 방향 결정해 주면 되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일 편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회전 없으면 그냥 앞으로만 쭉 가는 거죠. 그럼 회전 없으면 이제 여기 이동 방향은 똑같은데 요거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자 보시면은 잠깐 요거요. 여기 위에 요거 동그란 거 있죠. 예. 요게 이제 모양의 여기 요 화살표 동그랗게 돼 있는 녀석. 이 방향. 예, 요거를 이제 방향에 이제 그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예, 오브젝트의 이름을 방향을 변경할 적에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게 빙글빙글 돌 거고요. 각도는 똑같이 0도, 90도, 180도, 270도인데 이거 90도로 돌리면 얘가 그냥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모양의 적에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여기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이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동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다고 하게 되면 오른쪽을 누르려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되게 헷갈려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뭐냐 옆으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비스듬히 가는 뭐 열차라든가 아니면 비스듬히 가는 무슨 유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표현할 적에는 이런 거를 잘 응용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데 쓰면 된다고 보긴 하는데 뭐 표현할 일은 표현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회전 방향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요 화살표가 이제 주황 색깔인가요? 이렇게 이런 색깔의 그 화살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동 방향을 조종할 적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안쪽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또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중심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발자는 이렇게 하면은 편한데 예. 이용하는 사람은 이게 되게 불편하죠. 헷갈려요. 자, 지금 이제 회전 옵션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그냥 한쪽만 바라고 간다라고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만 하면은 뭐 웬만한 건 다 만드니까요. 예. 좌우 방향은 그냥 좌우로 반전되는 거.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신경 쓸 건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어 옵션이 그냥 간만 넣으면 알아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쓰시면 되고 이거는 안 쓰시는 게 네. 나아요. 네. 네. 어른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잠깐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건 이제 이동 방향에 맞춰 가지고 이제 움직이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이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려면은 먼저 방향을 봐보고 그다음에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동 방향을 바라보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요게 또 정하는 거와 바꾸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정확해요. 정한다라는 건 딱 그 값으로. 근데 예. 바꾼다라는 거는 현재 값에서 더하기 몇.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요거를 한 이유는 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얘가 딱 있게 되는데 지금 이게 좌우고요. 근데 좌우로 하게 되면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해야 될 거고요. 회전하기.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건요. 바꾸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는 바꾸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약간 그 움직임해 보게 되면은 방향은 회전하기는 이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값으로 그냥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방향만큼 무만큼 회전하기가 있고 이동 방향을 이렇게 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크래치에서는 이제 바꾸기일 텐데 여기는 무만큼 회전하기로 되어 있네요. 여기 용어들이 그러니까 용어들이 이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그 스크래치 하던 애가 엔트리를 할 적에 네. 굉장히 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요. 용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동과 방향, 이동이라는 말과 회전이란 말과 이제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회전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든 2학년 같은 경우는 아는 아이는 뭐 많이 알지만 책 많이 읽은 애들은요. 근데 이런 용어 자체가 안 와닿아요.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이라는 건 딱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처음 상태에서 더 더해지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동 방향을 90으로 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딱 오른쪽으로 90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180도 100, 그러면. 예, 그렇죠. 이거를 이제 90만큼 회전하는 거죠. 근데 예. 이거를 한 10만큼만 회전시키는 거죠. 100도 그러면. 예, 100, 100도 회전하는 거. 아니 90에 예, 그렇죠. 100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할 적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하기로 얘만. 그리고 이제 무조건 회전하는 것보다는 잠시 0.1초만큼 기다리라고. 그러면 얘를 하면 진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안 되네요. 아, 어, 음, 지금 요거는 돌고 있거든요. 움직이기 안 넣어서. 제자리에서 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는 아마 이동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놓아야 되나 보네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 예. 예, 방향이네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이동 방향이 아니라 얘는 방향이네요. 잠시만. 예. 제가 이것도 방향.
방향을 맨 처음에는 0도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0로. 이것도 지금 얘가 바라보는 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방향이라는 거는 기본 세팅 값이 0으로 돼 있어요. 저도 음. 이거는 이해를 못 해요. 이거는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세팅을 처음에 설정을 해 놓은 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딱 보고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넘어가야지만이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이걸로 딱 정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이라든지 이거를 파고들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의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향을 뭐뭐만큼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90 대신에 10을 넣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 그러니까 지금 요 회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되겠네요. 한쪽으로 하면 안 되고 회전으로 해야 예, 이렇게. 이거는 회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이제 방향을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것과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줬으면 되게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 10만큼씩 이제 얘가 실제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동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가는 방향 그러면서 이제 10만큼 움직인다라는 걸로. 방향을 별도로 정하고. 요거는 이제 이동 방향은 이제 맨 처음에 얘가 초기 값 자체가 맨 처음에 이걸 처음 갖다 놨을 적에 초기 값이 0과 90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맨 처음에 이걸 정할 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세팅되는 게 있어요. 초기에 잡아주는 게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 나중에 멈췄을 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초기 값이 없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죠. 매번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초기 값으로 방향은 0도만큼 회전이 아니라 0으로 정확이네요. 0도만큼이 아니고 정하기를 해줘야 되네. 0만큼 정하기 방향을 이제 0만큼 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 방향도 90으로 정한 거죠. 이게 맨 처음 이그 엔트리봇이라는 오브젝트를 갖다 놨을 적에 처음 세팅 값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엔트리봇을 여기 정가운데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끌어다가 이쪽 왼쪽 편 쪽에 갖다 놓고 싶어요. 갖다 놓으면은 여기 좌표값이 바뀌어요. 예. X축하고 예. Y축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밑에 이제 X축하고 Y축이 바뀌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언제나 깃발을 딱 깃발이 아니구나. 이 플라이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면 이제 좀 전에 방향과 이동 방향을 정한 것처럼 그 움직임에 보게 되면은 X, Y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00이면은 가운데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옮겨놓은 데 보니까 마이너스 188에서 5 정도 위치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88에서 y는 5는 하긴 뭐 그냥 0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언제나 깃발은 이거하고 이것도 이제 다른 거죠. 이거 깃발이 나온 이유는 그 스크래치에서 깃발을 사용하다 예, 보니까 예, 맞아요. 이거를 맨 처음에 예. 만든 사람들이 깃발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만약에 멈춘 상태에서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게임이 시작이 돼서 끝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딱 한 번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나서 근데 딱 플레이를 멈추니까는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저는 180. 아, 이거요? 188. 마이너스 저는 그냥 이쪽 이 끌어다가 그러니까 요걸 이제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그 예, x 예. 값과 y 값 주는 그냥 그 값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소수점까지 넣기는 좀 뭐해가지고 그냥 앞에 이제 정수값만 그냥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하고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동 방향을 정하는지를 맨 처음에 세팅을 해주는 거죠. 0, 콤마 0 하면 원점으로 다시 예, 그죠.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배경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배경 해보게 되면은 여기 좌표값에 대한 거를 이제 무는 종이로 해고 넣은 게 있거든요. 자, 여기 오브젝트 추가하기 보이시죠? 예. 이걸 클릭을 하고 맨 밑에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선택하시고 좀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 무는 종이라고 있네요. 무는 종이. 여기 무는 종이. 오브젝트 추가. 예.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배경 선택하시고 네. 쭉 내려보면은 모는 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바깥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추가하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큰 화면에서 잠깐 보면은, 자, 큰 화면에서 딱 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가 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10, 100, 200, 그리고 여기도 200이겠네요. 그리고 위는 100, 100.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봤더니만은 얘는 저기 뭐냐 한 최대 한 130 정도 가네요. 위아래는. 그리고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40 정도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 XY 좌표값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배경을 바꾸니까 제가 아까 했던 네. 게 없어지네요. 아,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두 개를 선택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각자마다 이제 오브젝트마다 자기 블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듯이 얘네들도 이제 각자 자기 일들을 하는 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엔트리 보트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각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색깔과 자기 모양과 그런 게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거를 객체 지향을 할 적에 이제 객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이름 자체, 오브젝트라는 말이 이제 객체를 얘기하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트리 보스는 있고 그냥 모는 종이는 이제 배경으로만 쓴 건데 여기는 뭐 별다른 건 없죠. 뭐. 여기는 그냥 배경만 쓸 거니까.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엔트리 봇을 다시 선택을 하시면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0, 0으로 만약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로 가는 거죠. 시작이. 가운데로 안 가고 조금 예, 한번 0, 0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0, 0을 하고선 시작 버튼을 딱 눌러보면 갔죠. 왜 저는 안 가죠? 자, 한번 요거 봐주시겠습니까? 얘를 전체 화면을 딱 했어요. 얘를 플레이를 멈춰야 되네. 플레이를 정지를 하고 전체 화면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좌표값이 있는데 좌표값이라는 건 하나의 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점의 위치를 잡는 게 아까 전에 이게 요 이동 방향 옆에 동그라미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요 동그라미 파란 색깔 얘가 그 중심점입니다.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저는 중심점이 왜 네. 하는 거 같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중심점이 여기가 있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동 방향 같은 거 같으니까 요게 지금 잠시만 바깥으로 나가시고요. 자, 여기 보면 요 이동 방향을 다시 옮길 수가 있어요. 그 파란 색깔. 요거를요? 예, 파란 색깔. 예,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그 이동 방향이 그거에 따라서 거기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여기 XY 딱 좌표. 어떻게 맞춰요? 여기 끝에 화살표 끝에? 그거를 맞추는 게 원래 프로그래머가 그거를 이제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맞춰주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안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면 제가 임의로 이렇게 예, 임의로 하는 조정하는 겁니다. 거예요? 네. 아, 선생님 그럼 조정해 놓으신 아니, 거예요? 기본 세팅이 가운데 있는 건데 저는 안 건드렸죠. 아, 제가 뭐 건드렸나 예, 보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동하는 거 파란 색깔, 예. 주황 색깔 화살표 아, 그거를 만지시면서 이제 예, 갇힌 예. 줄 알고 그냥 살짝 움직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방금 하신 거를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했는데 암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이제 중심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럼 스크래치도 중심점을 똑같아요. 근데 맞추는 건 또 수동밖에 안 되고. 예, 수동밖에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 얘하고 조금 다른데 근데 스크래치는
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네는 해결이 잘 해놨죠. 얘네는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중심점은 요 그림 자체의 요게 중심이에요. 예.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은 이 그림을 넣게 되면은 얘는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중심으로 맞춰 그려놓은 다음에 예. 화면에서 얘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엔트리는 방식이 네. 여기서 요거를 여기서 이제 직접 화면 자체에서 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무지 어려운 걸 만들어 놨죠. 음. 색깔이 다 똑같아요. 근데 기능상으로는 되게 잘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만약에 처음 하는 사람이 딱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옮겨야 돼. 이거를 지금 다 파란 색깔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처음 봤을 적에 저 같은 경우는 얘와 얘를 하나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거 돌아가 그것도 정확히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따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이게 색깔도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다 색깔이 똑같은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이제 아이들이 봤을 적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아마 하실 적에 아마 그런 지적이라든지 애들이 이상하게 막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화면에 얘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화면 상에서 얘의 위치를 딴 데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요 그림상에서 얘를 옮겨요. 음.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합적이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중심점에 딱 있으면은 그죠, 그죠. 쟤를 이제 예, 그쵸. 얘가 지금 예. 아까 전처럼 회전하기를 딱 한다고 하게 되면은 얘가 뭐 3도 정도로 회전한다고 딱 하고선 0.1초 하고선 얘를 이제 무한반복을 딱 돌리거든요. 이제 아까 전하고 한 거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돌게 되는데 문제는 그림을 얘가 이 위치에서 돌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선 얘를 움직이는.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적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거 왜 이래 하고선 계속 이제 엄한 데를 계속 하면서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심점에 대한 거. 요걸 이제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딱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심점 자체를 여기로 갖다 놔버리게 되면은 예,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상하게 아 잠깐 제가 떼어놨구나. 예, 요거를 그 이렇게 다시 중심점이 연꽃 모양으로 가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중심을 따라 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갔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리 같은 경우는 멈추잖아요. 네. 그럼 맨 처음에 놨던 요 위치 값을 기억해 놨다가 처음 놓은 위치로 옮겨 버려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이제. 그렇지는 않은 예. 그냥 끝난 그 예, 위치에 그 있는 위치.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흐름이 맞춰지거든요. 예. 근데 프로그램 한 사람은 보고선 이거 초기값 문제는 해갖고 초위치로 다시 했구나라고선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제 글 쓰는 사람이든지 그냥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처음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선 해버리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쪽에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인문학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이제 요 엔트리하고 스크래치의 그 차이에서도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음. 그냥 사람의 어떤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어떤 그 기본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맞춰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UI라든지 그런 것들 유저 인터페이스요.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기는 좀 덜한 거죠. 근데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따로 팀이 따로 있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따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갖고 이제 회전한 형태가 되면서 중심점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심점을 잘 이용해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중심 그리고 요게 이 근데 요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자 쪽이 되게 좋아요. 바로바로 괜히 모양 가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위치를 딱딱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 쪽이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왔네요. 오브젝트 중심점. 어렵죠. 이게 스크래치가 조금 스크래치가 아니라 이게 엔트리. 엔트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근데 좋아하는 애들은 되게 좋아요. 이거 갖고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X좌표, Y좌표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였었네. 예, 중학교 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크래치하고 엔트리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을 사용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2D. 신기해.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고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냥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맨날 이게 게임 쪽에 다 나오니까 그래요? 예. 예. 그냥 이게 그냥 그리고 애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걸로 그냥 이게 이거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사용하면은 형태로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이건 X축, Y축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적에 이 X축이라는 게 아니라요. X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예, 예. 근데 X자가 있는데 가운데가 있는 0인 거죠, 자가. X자가 있고 Y자가 있는데 X자와 Y자를 가지고선 요 평면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을 적에 X자와 Y자를 놓고 거기서 이제 줄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위치를 잡는다.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에서는 엔트리에서는 이제 그 X 좌표를 멤버만큼 움직인다라는 걸로 해서 뭐 오른쪽 가면 더하기, 위로 가면 더하기, 아래로 가면 빼기, 뭐 왼쪽으로 가면 빼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해하는 애들은 그냥 이해를 하고 아닌 애들은 뭐 이해를 안 하게 되는데 저기 뭐냐 그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좀 여기 이동 방향 이거 한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그 X좌표, Y좌표를 안 쓴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바라보고 그쪽으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X좌표하고 Y좌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X좌표, Y좌표 그냥 쓰려면 그냥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그렇게 봐보시면 되고 만약에 X좌표, Y좌표를 쓰게 되면은 요게 로직이 조금 바뀌긴 하겠죠. 음. 바뀐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자, 잠시만요. 근데 X좌표하고 Y좌표를 하게 되면 이동 방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좌표 값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럼 일단 이거는 전부 다 버려야죠. 자, 그럼 위쪽하고 아래쪽이라면 Y좌표잖아요. 그럼 이제 블럭에서 이제 움직임 쪽에서 Y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그러니까 이동하기라는 건 그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체크 사항이 약간 괜히 이제 문제점만 찾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동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하기예요. 용어에 대한 거. 예. 이동하기. 이동은 이제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아니 근데 그거를 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걸 그 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동하기. 이동하기라는 거는 이 위치, 그러니까는 예. 이 좌표값에서 해당 좌표값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게 그쪽으로 그냥 바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하기가 우리가 그냥 하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 여기서 정하기라고 요 문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도 이게 해석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바꾸기를 할 거거든요. 처음에 위치를 여기로 위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위아래이기 때문에 y좌표는 위는 더하기 10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빼기 10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x좌표가 이제 10만큼 이동하는 거고 왼쪽은 이제 빼기 10만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깃발이 아니라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이동하기를 갖다 놨네요. 바꾸기를 안 갖다 놓고. 아, 네. 예. 자, 바꾸기를 갖다 놨는데 이동하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헷갈리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이건 바꾸기 앞으로 계속 아, 이동하기 바꾸기. 예. 바꾼다라는 건 현재 있는 거에서 예, 그만큼을 예. 더하거나 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X하고 Y 좌표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저기 뭐냐 왼쪽 회전 방식을 일단 바꾸고 해야 되겠네. 회전 방식을 일단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자, 그러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근데 XY 좌표값을 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회전 방식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을 가면 오른쪽 바라보고 왼쪽을 가면 왼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그 뭐냐 그 이동 방향이라고 해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 방향에서 이제 이동 방향이 몇 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을 몸으로 정하기 있었죠. 예. 이제 그거를 이동 방향을 몸으로 정하기.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놓고 오른쪽은 90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을 정하는데 왼쪽은 이동 방향이 180인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이 적용이 돼요. 좌표값을 했을 적에.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방향을 어느 쪽 방향을 본지와 하고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좌표값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 방향을 정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바꿔라고 움직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표값하고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마 한번 보시면 아마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별다른 저거는 없으실 거고요. 요게 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내가 갈 방향 보고 움직이는 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좌표값으로 움직이는데 잘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요게 표현을 할 적에 이제 보통 왼쪽 가려면 이제 왼쪽을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네. 위아래는 상관이 없죠. 네. 위아래는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은 오른쪽 바라보고 왼쪽은 왼쪽 바라보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요 이동 방향을 몸으로 정하기를 이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의 이제 차이점 정도만 그냥 잠깐 봐보시면은 좌표값 쪽에는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움직이는 거 한다는 거 쪽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이동 네. 방향을 저 위에 90도로 정하게 했는데 밑에 또 넣어줘야 이게 아, 움직이는 요거는 초기값. 예. 그러니까 요게 깃발이 아니라 플레이 버튼 눌렀잖아요. 얘 흘러가요. 얘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처음에 한 번 눌렀을 때만 요 세 개가 실행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실행이 안 돼요. 근데 꼭 방향을 이동 방향 90을 정해놔야 되는 거죠. 아니요,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세팅이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언제나 초기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값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맨 처음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해야지만이 나중에 네. 오류라든지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누르면은 Y를 10만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처리한 거죠. 방향을 바꾸려고 이동 예, 방향. 그쪽 요거는 이제 방향 때문에 집어넣는 거죠. 요거 얘 모양이 보이는 것 쪽을 하려고. 배정 방식을 저걸로 해놔도 저걸 넣어줘야 되는. 예, 그쵸. 이거는 좌표값이 그냥 좌표값은 그 해당 좌표로 그냥 이거 자체를 옮겨버린. 예,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 방향 자체를 하면서 모양까지 다 같이 바뀌어버리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거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고 잠시만요. 좀 찍어가지고. 예, 제가 이거 프린트물 드리도록 이거 지금 프린트물 지금 제가 프린트 해놨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밑에까지 정리가 다 되면은 그거를 네. 제가 그거를 아, 다시 지금 하면 하신 드릴. 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프린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또 집에 해보- 아, 네. 자, 근데 이제 방금 한 거 요거는 빠져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바로 문서에다가 바로 추가를 해서 프린팅해 드리면 되죠. 이게 윈도우즈가 진짜 좋은 OS인 것 중에 하나가요. 윈도우즈 그림판하고 그림판으로 예, 하시는 그림판하고 메모장 이 그림판에서 그냥 파워포인트에다 이거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판에서 선택. 그림판에서 이제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PITSC라는 거 화면 전체 화면 네네네. 캡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대에서 그냥 프린트 스크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요. 음, 그런 다음에 그냥 그림판 열어놓고 그림판 연 다음에 그냥 여기다 그냥 컨트롤 V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쓰셔도 충분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마우스 버튼 블럭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요 저장한 대로 카피한 다음에 그냥 갖다가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를 하고서 모양만 이제 정해주면 되거든요. PC 스크린 누르니까 저는 왜 영역 설정? 그러니까 먼저 PRT 스크린은 전체 화면을 그냥 캡처하는 거예요. 네. PRTSC 누르시면 전체 화면이 그냥 저장이 된 거예요. 컴퓨터 메모리. 네네. 그럼 마우스 커서 내리시면 여기 그림판이 없다. 여기 한번 그림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리고 전체 화면 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서 요 선택이잖아요. 아무 데나 한번 찍어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영역만 원하는데 그리고 컨트롤 C로 그냥 그 영역을 카피하시면 돼요. 여기서요. 예. 아, 바로 영역 캡처는 안 되나요? 바로 영역 캡처하는 거는 그 뭐냐 윈도우즈에 그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깔리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에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그걸로 하면은 전체 영역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 그 캡처가 다 돼요. 컴퓨터에 그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편한 사람은 편한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전체를 예, 전체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또 그거는 잘라서 쓸 수 예,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거기서 메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그거를 띄운 다음에 그 메모리 영역된 거를 다시 붙여갖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냥 이거 누르니까 그 세 개가 뜨던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자동으로 그게 영역을 자동으로 이제 윈도우즈가 프로그램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것도 예, 좋네요. 그냥 하면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니까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한 좌표값으로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요게 들어갔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떼고선 하는 게 낫겠네. 그건 왜요? 그거 추기값 이렇게 넣어주는 게. 그게 아니라 지금 문서상에서는 없잖아요. 문서상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데 여기 집어넣으면 뜬금없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흐름하고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이상한 게 튀어나와 버린 게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좋죠. 제 생각에는. 헷갈리네. 여기에 초기 값이라는 거를 넣어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 여기
플레이 버튼 클릭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을 분담해서들 역할들을 하잖아요. 예. 동시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움직이는 일만 하는 애, 얘는 초기화만 하는 애. 이렇게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군데서 모아서 하게 되면은 오류를 체크하기도 어렵고 이제 문제점 이제 그 확인하는 거라든지 읽어 나가는 것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각자 일에 맞춰서 일하도록 이제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음, 일단 여기 이동 방향 했고요. 중심점 말씀을 드렸고 오브젝트 추가하는 거는 이제 바탕 화면이나 배경이라든지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동일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네네 예 선택하면 아무거나 그냥 추가를 해갖고 하시면은 그냥 오브젝트가 이제 예. 추가하기 버튼 누르면은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가 이제 모양에 가서 그림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거를 보통 이제 분해를 시킨다거나 이거를 거꾸로 만든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변경 작업을 했으면 여기서 저장하기를 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지 이렇게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게 보면은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그 혹시 옛날에 어렸을 적에 책에다가 쫄라맨 같은 거 그려놓고선 한쪽 모서리에다가요. 예. 그거 책을 따라락 하면은 쫄라맨이 막 움직이는 거 예, 그런 거 예. 해보신 적 있으실 해보진 겁니다. 않았는데 그 만화 네, 만들 때 예, 그런 거. 그렇게 친구들이 막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모양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모양이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개 정도씩 있거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프로그래밍으로 그러니까 블럭에 가서 예, 저장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적에 움직임에서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생김새구나.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 흐름에 가가지고 0.5초 정도 기다리기라고 하고 얘를 움직임에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계속 그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 표현을 해보는 거에 대한 것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쪽에 쓰는 저기 이제 그 모양에서 이걸 이제 여기서 새로 뭐 추상하거나 복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웃는 거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거 갖고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소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 소리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소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리가 각 요 오브젝트마다 다 각자 소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각자 소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소리에 딱 가게 되면은 MP3가 들어가요.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P3야. 그래서 소리 추가하기를 딱 해가지고 여기서 기본에 있는 소리들을 사용을 하거나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엔트리 쪽 만든 사람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소리들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약간 좀 뭐냐 이 선택한 사람들이 좀 음향에 대한 부분을 네.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넣어놔가지고요. 이제 소리 근데 뭐 제 거 녹음하려면 아 파일 올리기로 하는 거죠. 여기는 녹음이 없어요. 여기는 파일 올리기로 해야 돼요. MP3를. 아까 전에 뭐 추가하는 거 설명하신 예, 추가하는 거, 예, 요거 뭐였죠? 예, 추가하는 거요. 소리 추가하기. 여기 소리 요거 추가하기, 예, 요거 네.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파일 올리기가 있는데 여기서 파일을 MP3 파일을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녹음은 안 경우는 되고요. 녹음은 안 돼요. 스크래치는 녹음이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 그게 스크래치는 돼요. 예, 스크래치는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목소리 따다가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게 스크래치고요. 엔트리는 기능적인 부분 어떤 그런 쪽 부분으로 강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봐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잠시만요. MP3가 왜 하나도 없지? 근데 MP3는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만들기가. 그거 이미지 FX에 쓰는데. 예, 그쵸. 그런 이미지, 그쵸. 예, 거기서 만들면 되게 좋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게 좀 더 근데 편하시게 되는 녹음은 거죠. 안 해요. 예. 녹음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이제 스크래치를 깔아두고, 스크래치에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것도 아이고. 파일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져오면 되긴 하는데, 조금 귀찮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스크래치를 잠깐 보면은, 예. 스크래치에서는 이제 녹음을 이제 외부 소리나 컴퓨터 안에 있는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할 적에 이제 컴퓨터에서 요거 정도는 하나 알고 계시면은 편하실 건데 설정에 딱 가보시게 되면은 설정이요. 시작 메뉴에서 네. 설정. 거기에 보면은 예, 시작 메뉴에 설정 가보면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에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입력 장치 네. 마이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 믹스는 저는 마이크만 있어요. 그건 아마 설정이 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쪽 설정을 해갖고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예, 스테레오 믹스를 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소리는 녹음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소리만 녹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MP3 노래 같은 거 트는 걸 컴퓨터 안에서 있는 걸 그대로 녹음하고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질이 되게 좋습니다. 화질이 아니라 이제 음질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선 배경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크래치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소리에 여기 녹음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녹음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이거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돼요. 그럼 이걸 저장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P3는 아니고 웨이브 파일로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 파일을 갖고 오는 거라 가지고 이건 이제 파일 변환 같은 걸 인터넷상에서 한번 해주는 식으로 해갖고 쓰면은 좋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아마 그 정도를 하는데 어, 요거를 예, 전화가 예, 예. 야,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게.
그래서 맨날 차단시켜 놓는데 예, 차단시켜 놓는데 애들이 또 막 수신자 번호로도 하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지금 좀 전에 이제 소리 네. 추가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스크래치에서 녹음한 거를 이렇게 지금 다운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게 지금 스크래치에서 보게 되면은 소리 녹음한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야옹이라든지 어, 예. 여기서 지금 녹음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딱 하고 네. 요거 간단한 저장. MP3 그러니까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이거 제공이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잘라가지고 요거를 음. 여기서 편집해갖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높이거나 이런 게 간단한 게 제공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게 되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내보내면은 웨이브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 이름으로 일단 내보내고 일단 요거를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쓰려면 mp3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어 저기 뭐냐 그 웨이브 2 mp3라고 딱 적어주시면은요 변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저는 보통 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하루에 10개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요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웨이브 파일을 선택을 하고 변환을 딱 누르게 되면은 그 파일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mp3를 이제 가져다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엔트리에서 네. 요 소리에 가가지고 소리 추가하기에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 파일을 올리는데 다운로드에 mp3를 선택하고선 추가하기를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플레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블럭에서 처음에 깃발을 클릭을 깃발이 아니라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소리에서 소리가 어디 갔죠? 뭐 끝까지 그냥 소리 재생하기를 딱 놓고 플레이를 딱 플레이를 딱 누르면 강아지 소리였네요. 레코딩 하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을 돌리게 되면 그냥 배경음악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프로그래밍을 할 적에 소리라든지 어떤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하시면은 조금 아마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아마 어떨 좀 짜증나시는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적에 그 소리하고 이제 음악 같은 게 곁들여지면서 프로그래밍의 질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로직이라도 그걸 통해 갖고 되게 이게 화려해지거나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하면 할수록 되게 좋은 거라서 아마 나중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도 아마 이해를 해주시는 게 네. 나을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정도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마지막에 요걸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변수 리스트 신호 함수.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들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변수라는 거, 신호라는 거, 리스트라는 거, 함수라는 거.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스크래치든 엔트리든 그 안에 있는 어떤 용어라든가 아니면 그걸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글씨가 잘 나왔네. 인쇄, 프린터. 일단은 요거가 지금 이게 좀 전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좌표 값으로 설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추가해서 네. 네.
그냥 아니 그냥 이제 묻힐 수가 있어가지고 너 우리 여기쯤에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아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요거 정도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면서 이거 찾아야죠. 예, 그런 식으로 해봐야 뭐또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차량 혹시 하시면 되나요? 아니 오늘 그냥 아, 그런 거. 네, 잘